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도, 1919년도에 2월 25일 기사입니다. 계속 시리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유행 독감의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병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경과를 좀 보면요. 1918년도에 우리나라 상륙했다가 그 10월, 11월에 들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요.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12월에 거짓말같이 사라집니다. 그랬다 그 이듬해 봄에 1월 달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일본이 나타나고 일본 오사카나 동경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인천이 다시 나타나. 그리고 뭐 여기 순천, 그러니까 평양남도 순천이나 강릉에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겁이 버쩍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성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걸 건병이라고 해서 병에 걸렸는데 미리 호구 조사를 다 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한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유행 독감 역사 1, 2, 1, 2에서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서 곳곳에서 옛날에 이런 어떤 스페인 독감이 아주 유행했던 뭐 규모가 좀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 종류별로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기록을 다 적어놨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유행병의 역사를 1, 2로 적혀 있고요.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증상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5일 날 기사 이렇게 나와요. 이건 똑같아요. 지난 시간하고. 유행 독감의 역사. 유행 감기의 증후와 예방법. 이제 오늘은 이제 예방법에 대해 중시하거든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미리 얘기합니다만 100년 전의 주의사항과 지금과 똑같아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아마 이 기사를 보면은 요새 기사나 뭐 큰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거를 역사적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유행 독감의 역사, 유행 감기의 증후와 예방법 네 번째 시간. 그 원 총간부 기사와 우두동이라는 사람의 촉탁이가 조사를 했더라. 이 병의 근원이 뭐냐? 이 병의 도대체 뿌리가 뭐냐? 이제 그리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원이 뭐냐? 뿌리. 사실은 인플루엔자죠. 미리 말씀 인플루엔자고 사실 바이러스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바이러스를 발견을 못해요, 사실은. 왜냐면 전자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일 학자가 이거는 인플루엔자로 이름을 세균으로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게 사실은 1차가 아니라 2차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환자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환자는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맨날 혼동을 해요. 사실 정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기록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 돌림 감기에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긋지긋한 이놈이 뭐냐? 병의 근원을 세상에 널리 알게 된 거는 뭐냐? 서려 1889년부터 1893년간에 구라파, 유럽에서 이 병이 크게 유행할 이때 15만 명인가 20만 명이 사망합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요 당시에. 어쨌든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도 어쨌든 10몇 명의 사망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 기록입니다. 이때 파이펠은 리하르드 파이퍼라는 그 독일 학자입니다. 세균학자인데요. 이 사람과 삐크가 누군지를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빼크시라는데 찾다 못 찾았어요, 제가. 아마 같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뭐 여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파이퍼라는 사람이 이 병의 근원을 연구해서 인플루엔자 균을 발표했다. 인플루엔자 균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걸 다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환자에서 검사를 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의문이 좀 많았죠, 사실은. 근데 공교롭게도 단어는 똑같이 썼습니다만 이게 일단 이제 그 세균을 의미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도 똑같이 단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루엔자가 세균에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단어를 쓰는 바람에 또 혼동의 여지를 줬어요, 또. 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쨌든 뭐 그 얘기입니다. 이제, 리하르드 파이퍼라는 이 학자가 인플루엔자균을 발견해서 이 당시에 획기적인 발견이죠. 근데 지금의 그 바이러스균과는 다른 겁니다. 그 후에 이 균은 제학자, 여러 학자라는 얘기죠. 모두 대자, 여러 대자니까 여러 학자들이 모두인데 뭐다. 옛날 뭐다라. 모두 연구를 해야, 이제 한번 연구를 다 했어,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근련에, 그러니까 요 근래에 이 병이 유행할 때마다 정말 인플루엔자균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이 병의 근원인지를 증명하지 못했다. 왜냐면 조사로 안 나타나니까. 이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있었더라. 이게 정말 믿어야 돼, 말아야 돼도 다른 거 아니야? 말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도 이제 그 물음표를 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인플루엔자 감염이 바이러스를 말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 세균의 일종으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때는 발견이 되고 어느 때는 발견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논란의 소지는 됐다. 이 당시에. 그 파이벨시의 소위 인플루엔자 균이라 하는 거는 형체가 가장 적은 간상균이다. 간상균이 이제 막대같이 생긴 균이라는 얘기. 이게 제일 줄여서 이것도 발견하기 힘든 거죠, 사실은. 왜냐면 현미경 발달 별로 안 됐으니까 이 당시 이제 아주 찔끔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두 끝이 약간 둥글러서 쌍구균. 쌍구균이 이제 구라고 하는 건데 동그라미라는 얘기죠. 이제 지구할 때도 동그라잖아요. 그러니까 공같이 생긴 거. 그것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같다. 아령같이 생긴 거. 언뜻 보면은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가 약간 둥그르면은 아령같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흡사하더라. 비슷한데 뭐 어쨌든 현미경으로 확대해봐도 한계가 있으니까 과학 현미경으로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물음표를 친 거예요. 작년 겨울에 경성에서 이 병이 발생되었을 때 경관 연수소, 경찰이 되는 연습소 기숙사에도 침범을 해서 며칠, 수일 내에 맹렬히 만연 다 번져서 모든 전 기숙생과 직원에게 전염이 되고 그걸 면한 사람은 겨우 두어 명, 한 두세 사람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 감기 다 고생했다. 이랍니다. 요 이제 기사를 좀 뒤져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요. 18년도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19년 2월 25일 기사니까 이제 1년 전이 되겠죠. 1년 전, 이제 몇 달 전이죠, 사실은. 10월 27일 기사 이게 나와요. 경관연수소에 10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0명이 걸렸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네, 기사를 뒤져봤더니. 그리고 25일 날 내용은 작년에 경관연수에서 이제 스페인 독감이 퍼졌는데, 독감이 퍼졌는데, 2명 빼고 다 걸렸다는 얘기. 그러면, 자, 108명이면, 좀, 여기는 한 20명은 남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더 진전이 돼서 며칠 뒤에는 다 걸린 거지 않았나. 2명 빼고 다 걸린. 근데 그 이제 신문 기사는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기사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중간이겠죠. 여기다가 더 걸린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은 기사도 이제 그 내용 일맥상통하더라. 그때에 시험적으로 환자 20여 명을 배앉는 가정, 뱉은 가래침, 이제 가래를 그러게 뱉으면 아마 병원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검사를 한 거예요. 객단 검사를 한 거예요. 그걸 모아서 검사될 때는 금사라고 그랬어요. 피혈을 검사를 해 보였으나, 검사를 해도 파이벨 씨가 말하는 인플루엔자균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한 거, 이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잘못된 거였죠, 이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다. 그 후 조금씩 검사해서 환자가 뱉는 가래, 담 이제
객담이나 가래라는 얘기죠. 가래와 콧물, 코 흘리는 거, 콧물 중에서 인플루엔자균을 발견하지 못한, 또 계속 또 조사를 해도 발견을 계속 못한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원인이 뭐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독일에서는 인플루엔자균이라고 하는데, 세균 인플루엔자균 하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아다리가 안 맞는 거야. 그게 도대체 뭐야? 이게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의 근원이 되는, 이 뿌리가 뭐야? 근원이 되는 균이, 하지만 이 병의 균이 환자의 담, 즉, 가래나 콧물 가운데는 분명히 있는 거는 분명하더라. 분명히 있긴 있는데, 현미경으로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왜? 바이러스니까 발견이 안 됐죠, 당연히. 이 당시에도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제 지금 보면 이렇게, 바이러스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고요. 머리도 헤드에이크, 두통이 있고, 기침도 하고요. 그리고 콧물도 나오고요. 그죠? 콧물이 줄줄 흐르고, 그리고 숨도 가쁘고, 폐가 나빠지니까 이런 어떤 거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이 균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면 당연하죠. 이제 발견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균의 힘이 어떠한지는 알 수는 없다. 도대체 균을 발견해 실험을 해보는데 실험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검증을 해보는 거죠. 임상적으로. 햇빛에 대한 저항력은 햇빛을 담 죽더라는 얘기죠. 햇빛을 적어서 가래나 담이나 콧물이 말라비틀어져. 햇빛 따서 바짝 말랐다. 햇빛 쬐면은 바로 다 죽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균이 죽어버림으로써 전염된 힘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수업을 하거나 대중집회 때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햇빛 쬐는 데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어쨌든 햇빛 쬐는 데는 괜찮았다. 야외에는. 전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록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렇게 여기는 인식을 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검사도 검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이 햇빛이 보면 이게 자외선이 살균 효과가 있어서 햇빛 쬐면 웬만한 거 다 죽여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햇빛이 고마운 거예요. 살균 효과가 강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로 이 병의 전염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는 중요한 게 이거죠. 그죠? 전염은. 이 병이 다른 사람에게로 퍼지는 거는 환자가 뱉는 가래 침방울이 튀어서 퍼지더라. 기침을 하거나 가래를 뱉다 침방울이 싹 튈 거 아니야. 말을 할 때 튀잖아요. 그게 이제 전파가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대로 인식을 하고 있죠. 이 당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침방울이 안 튀도록. 말을 하다 보면 침방울이 상당히 튑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도 그대로 인식을 한 겁니다. 이번에 유행할 때에 퍼지는 형세가 대단히 급속도로 퍼져서 각 도에는 도시, 도회지, 도회지에서의 각 주민들을 휩쓸어 내었다. 완전 주민들을 싹쓸이가 되죠. 전염이 확 되더라. 사람이 밀집된 데가 더 많이 되더라. 그 급한 형세를 볼 것 같으면은 바람의 힘으로 병독을 전파하는 것과 같았다. 바람이 휙 불으면 이 정도 속도로 전파가 되더라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말하는 순간, 기침하는 순간 몇 미터에서 확 퍼져 버리니까. 그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염이 되는 성질이 어린 아이들이 홍역을 앓을 때과 같아. 홍역할 때 확 퍼지고, 홍역도. 어쨌든 같으나 홍역과는 전염하는 길이 같지 아니하다. 홍역과는 다른 거다. 유형이 약간 다르죠, 당연히. 즉 홍역은 병의 근원이 분명치는 못하나 이것도 사실 바이러스 일종인데 정확하게 발견을 못하죠. 전염병이 없었으니까. 하나 전염이 되는 원인이 티끌, 우리 티끌모 태산이라고 하죠. 티끌은 먼지라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날개. 티끌에 섞여서, 먼지에 섞여서
공기로 전파됨으로써 어느 곳으로 퍼지는 경로를 알지 못한. 그러니까 홍역이 보면 이제 바이러스고 그 먼지가 조금 있어야 눈에 안 보이게 퍼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먼지에 묻어서 퍼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티끌모아태산. 티끌 이렇게 표현했지, 예전에는. 돌림감, 이것도요, 이게 돌림 기능감으로 나와요, 원문에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잘못된, 돌림 감기능, 이거 두 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바뀌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게 잘못 인쇄된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하게. 돌림 감기는 티끌이나, 그러니까 먼지나 공기로 전염되는 수가 적고, 이게 아니라, 바로 사람 간의 접촉은 말을 해서 침방울로 접촉이 된다는 거죠. 접촉돼서 전염되는 것이 그중 많더라. 요새 또 그런 얘기, 바이러스 사람이, 그 환자가 뭐 만졌던 거, 그대로 딴 사람이 만졌을 때 전염이 된다, 이렇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묻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손을 잘 씻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 홍역과는 다르게, 이 당시에도 사람이 만진 거나 바로 옆에서 대화를 했거나 해서 전염에 대한 그대로 인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의 환자가 있는 집안에서 한 명 있어. 그러면 식구들이 전염된다고 안 돌아볼 수가 없잖아. 아예 한 식구인데 누가 아프다고 다 안 봐. 그럼 걔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 간호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인지상정 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호를 하다가 보면은 그 간호하여줄 즈음에 환자와 같이 버갯마리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아유, 저 밥 주세요, 물 주세요, 저 이렇게 좀 말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말하다 보면, 그래, 말하다 듣다 보면 어떻게 해? 각각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는 누워있고, 이제, 그래도 병간호도 앉아서, 그래도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염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지불식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병의 독성, 병독이 있는 가래 침방울을 흡수해서 전염이 되더라. 말을 하다 보면 침방울이 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염이 되더라는 거죠. 그대로 정확하게 있어요. 이 당시에도 마스크를 썼으면 훨씬 줄어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환자를 볼 때는 의원들이,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의뢰들이 항상 마스크, 입을 가렸었어요. 이 당시에도. 옛날 사극 보면 나오죠. 이제 그대로 인식을 했습니다. 가래 기침이나 침방울, 그래서 전파가 되는 거를 그대로 인식해요. 그래서 지금도 기침을 할 때는 뭐, 그냥 하지 말고, 가려라, 뭐, 마스크 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고, 이 당시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짧은 시간에 잠시 동안에 모든 일가족이 모두 이 병에 걸리게 되는. 당연하죠. 바로 옆에서 말하니까. 그래서 또 서로 출입하는 대로 전염이 돼.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또 옆집을 가면 또 걸리고 이러는. 그대로 그 집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면 이웃집에서 이 병의 환자가 있더라도 옆집에 있다더라도 서로 왕래가 없으면 전염이 안 되는데 왕래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걸린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격하에 있을지라도, 문병을 갔다 오면, 병문안을 갔다 왔어. 그대로 가서 전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병문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이 당시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병문안을 갔다 오거나, 서로 그래, 거기 쌀 부족해, 쌀 갖다 주거나, 뭐, 그래, 어때, 잘 지내? 어디 왔다 갔다만 하면은 곧 전염이 된단 말이죠. 즉, 접촉하는 걸 철저히 차단해야 되더라. 라는 걸 그대로 인식했습니다. 그대로. 또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전염이 잘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많은 공공장소에 모이는 걸 많이 하고 뭐 거리를 두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당시도 10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예를 들거나 학교의 학생과 학생들은 가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걸리게 되는. 또 관청, 관공서, 회사, 이런 관리하는 사원들이 잘 걸리는 거는 역시 병독에 있는 가래 침방울을 흡수하기 때문이더라. 이 당시 그동안에 이제 1918년도에 우리나라 스페인도 전염되는 걸 경로로 보면은 철도가 통과하는 대도시 중심으로.
그리고 학교, 회사, 공장, 뭐 관공서, 교환원, 뭐 우체국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똑같습니다. 왜 그래? 밀접해 있고 말을 해야 되고 모여 있으니까 그대로 전염이 됐습니다. 그 경로가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한데 병의 증세가 가벼워서 왜냐면 무증상 감염자도 있으니까 그리고 걸려도 감기 전 하루 이틀 아파 살짝 나는 며칠 있다 낫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벼워서 문제는 이런 환자들이 병이 든 환자들이 알면서도 그러니까 병에 약간 미열이 있고 뭐 고생을 하더라도 어거지로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 이제 폭탄이 돼서 다 번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집에서 나와서 다니면서 출근을 한단 말이죠. 출근함으로써 예방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더라. 왜냐면 이 사람들이 폭탄인 거야, 이 사람들이. 왜냐면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다. 지금도 무증상 감염자들이 증상이 없어. 그냥 본인은 건강하다 생각하니까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도 똑같습니다. 이대로 인식을 했어요.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학교에서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 침바로 치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감염됐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걸리는 거죠. 또 이 사람도 집에 갔다 그러면 또 다 걸리고 이게 기하급수로 드러나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대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이 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을 예방하면. 아래 이 몇 가지를 엄격하게 지켜야만 한다. 이제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이 주의사항은 지금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1. 첫 번째. 이 병이 퍼질 염려가 있는 집회를 정지해라. 지금도 집회 금지하자요. 그죠? 뭐, 많은 사람이 모이지 말어. 집회 금지. 이 당시도 그랬어요. 두 번째. 학교에 몇몇의 학생이 걸려서 퍼질 염려가 있거든. 학교를 일시 중지해라. 정학시켜라. 그 학생 나오지 마라. 학생도 나오지 말게 하고 경우에 따른 학교도 휴교를 해야 되고. 정확히 학교를 쉬게 해야 되는 거야. 야, 너 오지 마라. 지금도 어때요? 열나고 기침 나면 안 와도 돼. 똑같죠. 이 당시 100년제도 그랬습니다. 또 3. 관청과 회사, 관공서나 회사에서 휴업을 하기 어려운. 사실 관공서도 쉬면 좋겠는데 올 수도 때문에 안 되잖아요. 소방서 다 쉴 수도 없잖아요. 경찰서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 병이 든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해서 전쾌, 모두 다 완쾌됐다고 하는 증명서가 없으면 출근하지 못하네. 야, 너 다 나서도 좀 들려서 오지 마라, 절대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다 격리 조치하고 다 낫거든 놔라.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 병에 한번 걸려서 완치를 한 사람 다 나섰어. 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어때? 세자의 거리를 둬야 돼. 세자는 얘들 한 자는 30.3cm거든요. 약 30cm. 그럼 세자면 90cm. 90cm면 한 길이에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1m 거리두기 하잖아요. 90cm니까 1m 똑같죠. 그죠? 이 당시에도 병이 다 나섰어. 그래도 야, 1m 오지 마라. 거리 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재밌어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이렇게 거리 두고 말하잖아요. 그죠? 친구 오랜만에 만나도 병이 나섰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정도 거리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은 요새 거죠.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환자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방문할 때는 환자가 아플 땐 절대 가지 말고 완치 다 나선 다음에, 그것도 금방 가면 안 돼. 다 나선 다음에도 적어도 열흘 뒤에나 가라. 혹시 모르니까 또 다 나선 다음에 다시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열흘 뒤에나 병문안 가라. 만나라. 뭐 100년 전에 이런 말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출입할 때는 입과 코에 찬 기운과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고 다녀라. 마스크 하고 다녀라. 꽁꽁 싸매고 다녀. 그러니까
찬바람, 일교차가 심해서 확 찬바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바람 빵빵한데 갑자기 들어 찬 기운이 확 들어오지 않는데 조심해야겠죠. 온도 변화가 급격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를 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먼지, 그 탁한 공기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환기를 잘 시켜라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도 환기를 많이 중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를 마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탁한 걸 많이 마신다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차단을 해라, 마스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단파고는 이제 단바고는 담배입니다. 담배. 담뱃물에 더러운 것을 소독해라. 담배가 무지하게 독한 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옛날 보면 이런 말 하는 거죠. 옛날 이제 그 분변이 있으면 그 구더기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럴 때 담배 잎을 넣으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 야영하고 그럴 때 텐트 치고 뭐 야영한다 그럴 때 주변에 담배 뿌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벌레들이 안 와요. 뱀이나 독충들이 싫어해요. 도망가요. 그 정도로 담배가 독한 놈입니다. 지독한 놈. 그래서 살균제를 무지하게 독한 놈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물에는 이게 살균력이 강해서요. 웬만한 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살균제를 써서 그래서 더러운 걸 다 소독을 해. 깨끗이 해라. 지금 다 소독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뿌리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그게 별 발달한데 이제 담배 잎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똑같이 담배 잎을 써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소독을 깨끗이 해라. 이걸 해야지. 담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소독이 더 방점이 지켜야겠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담배 잎으로 소독을 했다. 사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강력한 그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담배 이파리를 담궜던 물을 이용해서 살균제. 그래서 지금도 이걸 이용해서 병충해를 농사 지을 때 담뱃잎으로 희석을 해서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천연 살균제죠. 이렇게 합니다. 그대로 농사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독한 놈을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일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안의 공기가 탁하거나 모기가 있고 이럴 때 어때요? 옛날 그 화토불에 그 쑥을 태워요. 그러면 쑥이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모기가 죽어요. 그리고 집안에 공기도 살균이 되고 그래서 일부러 쑥을 피우곤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그 연기가 훈증법이죠. 연기를 해서 살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목조주택,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조주택에 집 안에서 요리를 해서 불을 뗐어요. 그러면 불을 떼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요리를 직접 하니까. 그러면 연기가 막 자오고, 그 연기가 사실은 목재, 나무에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병충해가 좀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부목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더 오래 가는 방법도 있거든. 그리고 웬만한 균들을 죽인다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뭐 담배를 피라는 뜻이 아니라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담배를 피는 집안 있잖아요. 그러면 담배 연기가 자욱하면요.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일정 부분. 그래서 왜냐면 잠벌레들이 없어요. 조그만 벌레들도 죽어요. 담배 연기들. 그러니 이 벌레들이 죽고 균들이 죽으니 이거를 피는 사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면 좋은데 못 이기면 이제 폐가 나빠지겠죠. 근데 그걸 이겨내면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담배가 예상외로 살균력이 강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담배를 피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담배 연기가 많으면은 이렇게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균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부러도 연기를 피웠어 옛날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전염병이 돌 때는 마을 어귀라도 중심에 계속 연기를 피웠거든요. 예전에.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고 그런 거 옛날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독을 해라 강조를 하고요.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주의사항만 내가 고찰해 넣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땠죠? 아까 집회를 금지해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학생이 기침을 한다. 그럼 너 빨리 집에 가. 휴학을 하거나 뭐 그 학교를 휴교를 하거나 너 개개인 격리를 하거나 집에 가서 쉬게 했다. 학교 나오지 마라. 왜? 전염이 되니까. 그리고 회사 이런 사람 아픈 사람 나오게 했을까요? 이 당시에 나오지 마라.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집에서 푹 쉬어라. 왜? 다른 사람들의 전염되면 안 되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100년 전에도 이 세자 90cm 이상 거리둬라. 아무리 병에 걸려 낫다 하더라도 참 100년 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병문안을 가지 말아라. 왜? 전염되니까. 그리고 병이 나섰다 하더라도 열흘 뒤에나 가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반복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찬 기운과 먼지를 타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되죠. 다 해결되죠. 그죠?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소독을 해라. 이때는 담뱃물에 했더라. 이 당시에는. 강력한 소독제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강력한 소독제로 다 했다. 이런 거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생이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자, 지금까지 2월 25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